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췌장암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지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무거운 소식 앞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막막함과 두려움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의학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최근 우리는 우리 몸속의 아주 작은 거주자들인 미생물에게서 결정적인 치료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췌장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소화기관에만 머무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최신 정밀 의료 기술은 이들이 혈류와 림프관 그리고 췌관을 타고 직접 췌장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췌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암의 발생과 성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과 췌장을 잇는 이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생물을 우리 몸의 적이 아닌 치료의 조력자로 만드는 법, 여러분의 투병 여정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췌장암은 의학계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암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3%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유독 췌장암은 이토록 치료가 힘들까요? 그 핵심 원인은 췌장암 특유의 물리적 환경에 있습니다. 췌장암 조직은 다른 암과 달리 매우 단단하고 섬유화된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전문용어로 데스모플라시아라고 부릅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둘러싸인 이 섬유화 조직은 혈관을 압착하여 우리가 투여하는 소중한 항암제가 암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암세포 주변에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면역 억제적 미세 환경이 아주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비대인 T세포와 NK세포가 암세포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방어막이 쳐져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물리적 면역적 장벽 때문에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견고한 성벽 내부로 침투하는 또 다른 비밀 통로와 그 길을 지나는 존재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췌장이 미생물이 살 수 없는 깨끗하고 무균적인 장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미생물 시퀀싱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췌장암 환자의 종양 조직 내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정상 조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생물들이 단순히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부터 췌장까지 직접 먼 길을 이동하여 자리를 잡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강연의 핵심인 장췌장축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벽의 틈을 뚫고 췌장으로 이동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설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면역 반응을 깨우는 신호 전달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췌장암이라는 종양 미세 환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암세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에 있던 미생물들이 어떻게 그 멀고 좁은 길을 지나 췌장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지장에서 췌관을 타고 역류하는 경로입니다. 실제로 형광물질을 입힌 세균을 쥐에게 투여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인 30분 만에 췌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혈류를 통한 이동입니다.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장벽이 손상되면 세균들이 혈관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돌다가 췌장에 안착하게 됩니다. 셋째는 림프관을 통한 이동입니다. 우리 몸의 수비대인 면역세포들이 장내 미생물을 포획하여 림프관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췌장까지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로들은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지는 소위 새는 장 증후군 상태에서 더욱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일이 아니라 유해균이 췌장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항암 전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구강 건강도 췌장암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 P. 긴기발리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세균은 입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류를 타고 췌장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소스 1에 따르면 이 균은 췌장에 도달한 후 호중구라는 면역세포를 대거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원된 호중구는 암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호중구 엘라스타제라는 물질을 내뿜어 종양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암세포의 증식을 돕습니다. 구강 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결국 췌장암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격입니다. 췌장암 환우분들에게 철저한 양치질과 정기적인 구강 위생관리가 단순한 청결의 문제를 넘어 항암 치료의 중요한 보조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꼼꼼한 양치질 한 번이 췌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해균의 유입을 막는 소중한 방어선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췌장암 조직 내부에는
과연 어떤 미생물들이 지도를 그리며 살고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종양 내 미생물 비중은 정상인의 췌장보다 76%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세균 그룹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테로이데테스가 31%, 퍼미큐테스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암세포와 복잡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프로테오박테리아 중 일부는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게 만드는 보호막을 형성하거나 암세포가 더 빨리 주변으로 퍼져나가도록 부추깁니다. 췌장암 조직 내부를 확대해 본다면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미생물들의 격전지이자 복잡한 생태계인 셈입니다. 이 미생물 지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유해한 세균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췌장암 장기 생존자와 단기 생존자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미생물의 다양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5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하신 분들의 종양 내부를 보면 미생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생존 기간이 짧았던 환자들은 특정 유해균이 득세하고 전체적인 종양 내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기 생존자의 미생물을 암에 걸린 쥐에게 이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쥐의 종양 성장이 현저히 둔화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 췌장암 극복의 실질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다양성이 곧 생존이라는 공식이 췌장암에서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췌장암 치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에게서 시간이 지나면 항암제 내성이 나타납니다. 그 범인이 암세포 자체일 때도 있지만 뜻밖에도 그 속에 숨어있는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균들은 시티딘 데아미나제, 즉 CDDL이라는 특수한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투여한 강력한 젬시타빈 항암제를 아무런 효과가 없는 비활성 물질인 DFDU로 분해하여 무력화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종양 속에 이 세균들이 버티고 있으면 항암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췌장암의 치료 저항성이 단순히 암세포의 유전자 문제만이 아니라 미생물이 내뿜는 효소 때문이라는 사실은 의료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암제를 가로채서 파괴하는 이 영악한 세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약물 용도 변경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원래 다른 세균 감염을 치료할 때 흔히 쓰는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젬시타빈 항암 치료를 할 때 시프로플록사신을 병용하면 항암제를 분해하는 감마 프로테오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니 젬시타빈은 다시 원래의 강력한 항암 효능을 되찾아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물 용도 변경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저렴한 약물을 통해 기존 치료의 걸림돌을 치우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항생제 병용 전략을 논의해보는 것은 여러분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세균뿐만이 아닙니다. 곰팡이와 같은 진균류도 췌장암 치료의 숨은 방해꾼입니다. 특히 피부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말라세지아라는 진균이 췌장암 조직 내부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진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중 하나인 만노스 결합 렉틴, 즉 MBL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가 켜지면 보채 체계인 C3가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췌장암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도록 자극합니다. 또한 진균은 암세포가 일삼는 면역 회피 전략을 돕기도 합니다. 진균이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췌장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세균과 진균, 그리고 암세포가 서로 돕고 끌어주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다각도로 교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균의 방해를 막기 위해 마크 린턴과 같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은 항진균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약물이 바로 이트라코나졸입니다. 이트라코나졸은 본래 무좀이나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췌장암 환경에서는 말라세지아 같은 유해 진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암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양 내에서 진균이 우세한 환경을 깨뜨리는 것은 면역 항암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건입니다. 곰팡이가 암세포를 지켜주는 성벽 역할을 한다면 이트라코나졸은 그 성벽을 허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항암 효능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 이러한 항진균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췌장암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공략하는 매우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무기가 됩니다. 물론 모든 미생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과 싸워주는 든든한 아군도 존재합니다.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류테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락토바실러스 류테리는 우리 몸의 1차 수비대인 NK 세포와 핵심 공격수인 TT세포의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대사 물질들은 NK세포가 췌장암 조직 내부의 단단한 섬유화벽을 뚫고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암세포에 의해 지쳐버린 면역세포들의 독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미생물을 잘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과 싸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한 유산균 한 알이 우리 몸의 정예 부대를 지원하는 소중한 보급품이 되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부티레이트는 췌장암 환우분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부티레이트는 면역세포인 CD8 플러스 T세포, CD8 플러스 T셀의 대사를 조절하여 이들이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내고 강력하게 공격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티레이트는 췌장암 주변의 딱딱한 콜라겐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벽이 부드러워지니 항암제가 암세포까지 더 잘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고섬유질 식단을 통해 부티레이트 생성을 늘리는 것은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채소 한 입이 장내 미생물에게는 강력한 항암 무기를 만드는 소중한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췌장암은 에너지 대사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암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용도 변경 약물이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경로인 mTOR, mTOR 활성을 억제하여 암세포를 굶기는 효과를 냅니다. 스타틴 역시 암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필요한 대사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 약물들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폴마릭과 같은 전문가들의 항암 프로토콜에서도 빠지지 않는 핵심 약물들입니다. 췌장암의 면역 억제적 환경을 면역 우호적인 환경으로 되돌리는 데 기여하며 기존 표준 치료와 병행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췌장과 담즙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의 경우 특정 담즙산 수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암 줄기세포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TUDCA라는 물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담즙산 보조제로 잘 알려진 TUDCA는 간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해한 담즙산인 데옥시콜산, DCA는 암 성장을 촉진하지만 TUDCA와 같은 성분은 암 줄기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흐름을 정상화하고 암세포가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TUDCA와 같은 보조 전략은 치료의 효율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무엇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젬시타빈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 24시간 동안 단식을 진행했을 때 종양 성장이 현저히 느려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단식은 암세포가 평소 즐겨 쓰던 포도당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로 인해 암세포가 약해진 틈을 타 항암제가 암세포 속으로 더 깊이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단식은 항암 치료로 인한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회복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환자분의 체력과 당일 컨디션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단식 전략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장내 미생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섬유질 식단은 앞서 강조한 부티레이트 생성균을 증식시켜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채소와 해조류, 그리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케톤 식단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췌장암 세포는 포도당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데 케톤 식단은 이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암세포를 기아 상태로 만듭니다. 현재 췌장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케톤 식단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유익균에게는 풍부한 먹이를 주고 암세포는 굶겨 죽이는 이 영리한 식단 관리가 여러분의 항암 여정을 승리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췌장암 치료법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분변 미생물 이식, 즉 FMT 기술입니다. 이는 장기 생존자의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암 환자에게 이식하여 장내 환경을 통째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실험 모델에서 장기 생존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그룹은 암의 진행이 멈추거나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흑색종과 같은 다른 암종에서는 이미 표준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췌장암에서도 그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장기 생존자의 강인한 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생제가 췌장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암 치료를 방해하는 특정 내성균을 저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소중한 유익균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전략 없이 광범위 항생제를 남용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되어 오히려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반드시 정밀하게 타격해야 할 세균이 있을 때만 의료진의 가이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장내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치료의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의학은 미생물을 우리 입맛에 맞게 직접 설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변형된 특수한 박테리아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이 똑똑한 미생물들은 췌장암의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를 암조직 한복판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면역 항암제를 암세포에만 정확히 배달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스체리키아 콜리니스 1917 같은 균주를 활용하여 암의 장벽을 허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미생물이 암의 조력자에서 암을 정밀 타격하는 최첨단 유도미사일로 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기술들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실제 치료 현장에서 강력한 아군으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항암 효능 복구군입니다. 여러분이 젬시타빈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종양 내 내성균이 나의 항암제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젬시타빈을 맞는데 혹시 종양 내 세균이 항암제를 분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특정 항생제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또한 말라세지아 같은 진균의 방해를 막기 위해 이트라코나졸의 사용이 적절한지도 함께 상담해 보십시오. 이는 항암제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둘째는 환경 및 면역 지원군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철저한 구강위생입니다. 잇몸 질환균이 췌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양치질과 가글을 생활화하십시오. 둘째,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담배는 장벽을 허물어 유해균이 췌장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검증된 유익균주를 섭취하십시오. 락토바실러스 류테리나 비피도박테리움이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드시고 이들의 먹이가 되는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커큐민이나 베르베린 같은 천연물질들은 염증을 줄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암과 싸우기 가장 좋은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췌장은 장과 달리 미생물의 절대적인 양, 즉 바이오매스가 매우 적은 장기입니다. 양이 너무 적다 보니 연구 과정에서 실험 도구나 외부 환경에 의한 미세한 오염에도 데이터가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췌장에 있는 균이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가짜 신호를 진짜 미생물로 오해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는 미생물 지도 데이터는 매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100%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열린 마음으로 보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의무는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암이 생겨서 췌장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모여든 것인지 아니면 미생물들이 먼저 변해서 암을 일으킨 것인지 아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이들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대규모의 장기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생물을 잘 조절했을 때 치료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만큼은 점점 더 명확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장 승률이 높은 단서들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바로 환자 스스로가 자기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췌장암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수동적인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공부하고 최신 정보를 나누며 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식단과 복용하는 보조제, 그리고 항암 치료 후의 몸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나만의 데이터가 쌓일 때 비로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전략이 완성됩니다. 지식은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의료진과 대등하게 소통할 때 췌장암이라는 어려운 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전략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췌장축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통해 췌장암 극복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췌장암은 단순히 암세포 하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 전체와 얽혀있는 복합적인 전쟁입니다. 특정 유해균과 진균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메트포르민이나 스타틴 같은 대사조절 약물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은 췌장암이라는 차갑고 견고한 종양을 우리 면역세포가 활발히 공격할 수 있는 뜨거운 종양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되찾고 종양 미세 환경을 우리 편으로 재설계하는 이 위대한 여정은 췌장암 완치라는 기적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장췌장축의 원리와 용도 변경 약물의 사례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진료 때 담당 교수님과 꼭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교수님, 제가 공부해보니 이런 기전이 있다는데 저의 치료 계획에 반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누는 그 용기 있는 대화 한마디가 바로 나만의 맞춤형 치료법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정리해드린 실천 가이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 예를 들어 더 꼼꼼한 양치질이나 식이섬유 섭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여정,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